크랭크를 여기 좀 달았으면 해서 여기 이렇게 돈 안 되는 손님들 와가지고 에이씨. 안녕하세요, 드론라이더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냐고요? 왜? 퇴근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오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 중에 유명하신 그 율무 로나님께서 그 자전거 공인비 표준화를 하자는 영상이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자전거 샵을 운영하시는 유튜브 분들이 자또TV님이랑 서판도님이랑 이렇게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급하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급하게 밥을 먹다가 영상을 보다가 밥을 다 먹고 모자를 쓰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표준 공인비에 대한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어쨌건 그 샵을 하시고 계시는 유튜버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인비를 이제 써서 가게에서 이제 표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먼저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고민을 어떤 샵을 갔을 때 그 샵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 내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내 자전거를 본인 자전거처럼 아끼면서 수리를 하고 공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얼토당토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시면 화가 나겠죠. 하지만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샵 중에서는 그렇게 얼토당토 안 되는 가격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어요. 내가 하는 내 자전거에 대해 내가 하는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준다면 그 표준 공인비가 없더라도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정말 정성 들여서 내 고민을 받아주고 내 자전거를 수리를 해줬구나 라고 하면 저는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드를 타는 자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전거가 몇백만 원씩이에요. 근데 그 몇백만 원 자전거를 수리비가 몇만 원씩 든다 몇십만 원 든다고 해서 아까운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저도 가끔 얼토당토 안 되는 가격에 아까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가 들였던 그 금액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고 정말 그렇게 수리를 하고 다시 그 샵을 갔을 때 똑같이 또 공감을 해준다면 그 금액을 아깝지 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천에 있는 샵에 가서 항상 정비를 받습니다. 부천에 있는 샵을 가서 거기 계신 메카닉 분이 되게 정성 들였게 해주세요. 항상 말도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샵을 가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덕들은 아마 자기가 찾아가는 즐겨 찾는 샵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사장님들이 그만큼 잘 하시겠지만요. 진상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제가 동호회 진상도 만들었었죠. 그래서 샵에 가서 진상 부리는 고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상을 부리는 샵 주인분도 계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집 앞에 있는 어떤 샵에 있어요. 그 자전거를 제가 어느 날 가지고 가서 파워미터를 달려고 크랭크를 분리를 하려고 하다가 크랭크 분리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일단 표정이 뭐야 이거? 우리한테 산 자전거가 아니네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타고 싶어서요 파워미터 빨리 달고 싶은데 이 크랭크 빼고 요거 좀 꽂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절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훑어보고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샵에서 산 자전거 아니네요. 자도TV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렇게 되면 자덕이 줄고 그렇게 되면 샵도 줄고 그럼 공생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 좀 교체를 해주세요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제 거를 크랭크를 분리를 하는 도중에 다른 손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한테 가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어쨌건 간에 우여곡절 끝에 파워미터를 교체를 했는데 이 자전거를 수리하는 그 장면 자체도 되게 함부로 내 자전거를 다룬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손님 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진상들도 있습니다. 주인장님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고 공인표 말씀하시는 그 공인표 붙어 있으면 저희가 그 금액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금액이 비싸고 나면 빠지든지 아니면 그 금액에 그 적절한 금액이다 싶으면 저희가 그 샵에 가서 수리를 받거나 공유를 받을 수 있겠죠. 그 시간당의 인건비에 대한 계산은 솔직히 소비자들은 못합니다. 못하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내가 맡기고 싶은 수리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덕들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거 비싸요라고 얘기하는 재상들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전거처럼 아껴서 수리를 해준다면 금액이 조금 비싸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했던 거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또 책임지고 다시 리페어를 해준다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튜브를 교체를 해주는데 5,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5,000원도 깎으려고 하는 진상 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손님만 진상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라이딩을 하다가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펑크 나는 수리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후미를 또 잘 보기 때문에 후미보다 펑크 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직접 수리를 해줍니다. 튜브를 빼서 타이어를 빼서 제가 튜브를 안 갖고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 튜브까지 꺼내서 제 튜브 넣어주고 다 해서 CO2 넣어주고 갑니다. 근데 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뭐 5,000원인데 4,000원 깎아주세요, 3,000원 깎아주세요 하죠. 근데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튜브를 넣어가지고 내 칠란트나 아니면 CO2까지 넣어가지고 수리를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생각이 있으신 분 대부분들은 가서 밥을 한 개 산다든지 아니면 이거 얼마예요 라고 금액을 지불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준다든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그렇게 펑크 수리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면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단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후미 봐주고 챙겨주고 이제 쓰레기 챙기고 있는데 지 혼자 타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호회도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어쨌건 그 표준 공인표에 대한 저의 생각의 결론은 당연히 로라님, 저는 쪼랩이에요. 쪼랩 유튜브긴 하지만 그 표인 공인표에 대한 표가 붙어 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업주분들이 그걸 동일하게 똑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 업주 하시는 샵을 하시고 계신 유튜브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에 그 가격표가 붙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제일 원하는 건 저희가 갔을 때 반겨주는 그 모습. 여기서 판매된 자전거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샀던 자전거를 샀던 사람처럼 대해주고 같이 고민을 해주고 그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돈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해서 그렇게 정성들에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문제긴 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또TV님이 그 말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정말 공감해요. 자전거 고인물이 돼간다. 제가 나중에 그 영상도 만들어드리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요 근교에 있는 샵들도 문 되게 많이 닫아요. 왜 그럴까요? 자전거 타는 인구가 줄어들고 미세먼지니 자전거 고인물이니 기암이니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소비자가 샵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했는데 샵에서 싫은 티를 내고 그리고 손님이 또 샵에 가서 갑질을 하고 그러면 샵이 줄어들고 그럼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수리하거나 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또 자전거 타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돼 있는 샵이나 아니면 피팅샵 아니면 학원 아니면 로라방 같은 게 점점 줄어요. 그럼 자전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전거를 접는 거죠. 그럼 자전거 인구가 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업주분들도 그 피해를 받게 될 겁니다. 상생하는 관계죠. 상생하는 관계. 같이 도와야 하는 관계인가도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그 자또님 TV에 100% 공감합니다. 어쨌건 제가 말을 좀 두서없이 이리저리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적절한 공임을 요청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은 그 사람들이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고 내 고민을 함께 해준다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 공임비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카닉을 믿고 그러면 서로 또 부흥이 되고 샵도 생기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 쪼랩 자전거 유튜브로서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말씀하셨던 그 로라님 그리고 그 샵을 운영하면서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유튜버 분들도 힘내시고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 타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는 가정의 달 신날이 많아요. 자전거 타시는 시간이 많아요. 어쨌건 적절하게 타야죠. 운동화 먹으려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제 두서없는 얘기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